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사장, 네, 큰 2번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경험했던 일이나 의견 같은 거 이제 얘기하다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좀 빨리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인천 부평에서 사는데요.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이걸 빨리 읽고요. 경기도 그 도시 기본 계획을 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용도 지역 관리입니다. 네, 괄호 1 용도 지역 관리 원칙.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합니다.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주거, 상업, 중공업, 녹지 지역 등 해당 용도 지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당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아울러 도시 기본 계획의 미래상, 공간 구조 개편, 핵심 이슈 등을 실현하고 지구 단위 계획, 정비 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 도시계획 시설 계획 등 개별 도시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지정 목적 및 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도 지역별 관리 기준을 서울시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각종 계획 및 사업 지침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도 지역 관리의 통합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화량과 조정사유, 용도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하는 용도지역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이렇게 정의도 내리고 있고요. 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를 검색하셔가지고요. 법률이 있고 시행령도 있고 이제 시행 규칙도 있는데 큰 법률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거 그 용어의 정의나 그런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을 관리합니다. 구릉지, 수변, 자연환경, 역사, 문화 자원,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과 같이 서울의 자연 및 문화 자원의 특성을 지닌 지역은 기존 용도 지역의 유지 관리를 원칙으로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네, 이런 기조가 계속 나왔었죠. 대규모 개발보다는 어떤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또 더불어 이제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개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지형, 입지 특성, 경관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반영하여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도 밀도와 용도가 차등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용도 지역 상향은 중심지 체계 등 공간 구조 구상의 실현, 생활 환경의 개선,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되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밀도, 용도 높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제가 녹음한 걸 들어봐도요.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또 발음도 막 술 취한 것처럼 약간 막 흘리듯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코맹맹이.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노트북이 있고 여기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요.
여기 장치가 하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일반 마이크를 연결하면 조금 선명하게 이제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새 제품을 사면 가격이 거의 12만 원대부터 뭐 비싼 건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고 장터에서 4만 원을 내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착을 하면 이렇게 좀 괜찮은 마이크랑 연결을 해서요.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핸드폰 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어폰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요거 월요일쯤 도착할 것 같은데요. 도착을 하면 이걸로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래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괄호 2번 용도지역 조정 원칙입니다. 용도지역 조정 요건. 용도지역 조정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 검토하여 합리적 결정합니다. 법령 재개정 및 관련 계획에서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네, 관련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해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제 조금 조정하겠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이 경우 조금 조정을 하겠죠. 네,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계획, 생활권 계획 등 서울시 차원의 종합계획 성격을 가진 관련 계획에서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카테고리,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서울시의 주요 도시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등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대단위 개발사업 완료 또는 개발계획 확정, 역세권 형성 등으로 토지 이용이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용도지역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수해 등 재난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재해 방지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등을 조금씩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용도지역 조정은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정비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은 막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계획을 선계획, 후개발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공공기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공공기여는 생활권 계획 등 지역단위 선제 계획을 통해 생활 밀착형 효율적 공급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질적 향상 및 공공기여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용도지역의 조정 범위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하며 그렇죠. 대규모로 개발해버리면 주변 환경도 파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조정한다는 말은 이렇게 자연 녹지가 쉽진 않겠지만 상업지로 변한다든지 이러면은 환경이 많이 파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괄호 3번 용도지역별 관리 방향입니다. 주거지역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주거지역의 수요를 추정한 결과 현재 주거지역에서 향후 20년간 필요한 연면적의 상당 부분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향후 20년간 필요한 연면적의 상당 부분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게 연면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고층으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거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석을 한번 보고 갈까요? 30번. 네, 30번 용도지역별 수요 추정 결과는 자료집 1 제1부 토지 이용편 여기를 참조하라고 하네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도시기본계획이 본 보고서 자료집 1 자료집 2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 250페이지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고 얘가 400페이지가 넘고 얘도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고
다 이걸 세 권 다 읽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니까요. 요것만 읽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은 뭐 몇 달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주거지역 네,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주거지역 내 개발 소요는 일반 주거지역 내 종세분화의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1종 있고 2종, 3종까지 있나요? 이렇게 종이 구분이 되거든요. 일반,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종세분화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경관 및 기반 시설의 부작용이 없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경관 및 기반 시설 부작용이 없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에서 우선적으로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일종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약간 제한 사항이 더 많거든요. 조금 여기는 그나마 조금 그 주택 중심이고요. 이렇게 갈수록 이제 상업 시설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정을 해버리면 그래도 다른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가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종 이상으로 해서 경관 및 기반 시설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그리고 녹지지역 등 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그렇죠. 녹지지역 등 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는 이것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개별적인 사유로는 이렇게 안 해주겠다는 거죠.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점일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이게 이제 전용 주거지역의 거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그리고 이것을 위해 가급적 현행 용도 지역을 유지하고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뭐 일반 주거나 준주거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런 막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유흥 이런 것까지는 못 들어오겠지만 일반 근린상가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아무래도 주변 지역이 조금 소란스러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층 저밀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전용 주거 지역 지정 목적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버리면 이걸 지정한 그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와 밀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주거 지역은 종세분화 기본 원칙과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 밀도 및 높이 기준을 고려하여 관리하며 주거 환경에 저해되는 용도 유입으로 인한 주거지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종 일반 정도 되면은 뭐 웬만한 그냥 상가들은 거의 다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다른 상가들이 막 유입이 되면 그쵸 주거지로 보기도 조금 애매해지고 상업지인지 주거지인지 이렇게 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종 상향은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주변 주거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지역의 특성 유지 및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여기는 약간 그 상업과 공업시설까지 약간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명 주거와 그리고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합 용도 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구 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2030년까지 상업지역 수요를 추정한 결과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밀도 체계와 최근 개발 추이를 고려할 때 상업지역 추가 지정 없이 기존의 상업지역 내에서 미이용되거나 저이용되는 밀도를 활용할 경우 2030년까지 필요한 연면적 확보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만약에 현재 지금 상업지가 뭐 서울시 중에 이만큼 있다고 그러면
이걸 면적을 늘리진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조금 저이용되는 그런 상업시설들이 있다면 고충화, 이렇게 고밀화 시킨다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양적으로 이렇게 상업지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는 않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지 개편 및 활성화 등 그 상위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기존 상업지역 이외에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답니다. 네, 기존 상업지 외에 추가로 추가 지정 플러스 그 상업지역의 조정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 발전 구상, 중심지 체계 등과의 정합성, 그리고 업무 상업 수요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며, 네, 당연하겠죠. 개발계획이 우선되어야 되고, 고밀 주거 개발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조정은 제한하도록 합니다. 상업지는 개발하지만 너무 밀도가 높게 주거지역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은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뭐 일조권 침해도 받을 수도 있고, 뭐 공해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네, 그래서 너무 고밀하게 지으면 좀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겠죠. 주거 환경은. 상업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지정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네,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뭐 유동인구도 많이 생기고 또 장사도 잘 되겠고 영업도 잘 되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 중심지와 토지 이용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면적 형태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네, 업무, 상업기능 도입을 통한 고용 창출, 네, 중심지 육성 및 기능 강화 등 이런 상업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 단위 계획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지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상업지역, 네, 중심지 위계, 개발 수요,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 등 상업지역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지정 목적에 맞는 상업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등을 통해 상업지역별 밀도와 높이 등이 차등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기능을 증진하고 어떤 지역 지구별로 미관을 계산하며 뭐 양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좀 계획하에 어떤 지역을 설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등을 통해 상업지역별 밀도와 높이 등이 차등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규모의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중소규모 그리고 소규모 지역상권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지역 등은 근린 상업지역으로, 네, 약간 중소나 소규모 지역상권이 조금 잘 됐으면 하는 지역은, 네, 근린 상업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의 현재 평균 용적률은 189%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리상 용적률 400%의 47%, 400%까지 이렇게 층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189%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학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물은 최유효 이용이 아닌 거죠. 네. 이용이 아닌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최고 최선의 이용.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용적률을 더 높여서 뭐 임대료를 더 높게 만든다든지 좀 더 고밀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400%의 47%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필요한 연면적은 기존 중공업지역의 밀도 관리를 통해, 그렇죠. 중공업지역도 이렇게 양쪽으로 성장시키지는 않고 이건 안 하고 여기 안에서 이제 높이 이렇게 용적률에 꽉 차게 새로 이제 뭐 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미래 신산업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면적 총량이 유지된다는 말은 뭐 면적을 넓히지는 않겠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지역의 추가 지정 또는 타 용도 지역으로의 변경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산업관 공간 유지 그리고 도시 기본 계획의 공간 발전 구상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런 확률이 그럼 많이 적어지겠죠. 뭐 추가 지정한다든지 이런 확률이. 준공업 지역은 공간 구조, 토지 이용 현황, 공장 비율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 부지 또는 이전지에 부득이하게 주거용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공장이 있다가 뭐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다거나 이런 뭐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부지가 이렇게 있고 뭐 만약에 공장 건물이 이렇게 있고 뭐 사업이 어떻게 잘 안 돼서 이게 부지가 좀 남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을 주거용 건물을 건립한다고 할 때 이때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은 과거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용도로 전환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거는 좀 보존이 잘 됐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따라서 녹지 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녹지 축 연계 등을 위해 타 용도 지역으로의 조정을 최소화하고, 녹지 지역은 가능하면 좀 이대로 놔둬서 좀 녹지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 내 불법 용도 유입, 공장 등 도시기능의 과도한 밀집으로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일관된 정책이죠. 계속 이제 녹지 같은 경우는 보존, 녹지, 보존, 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환경을 계속 생각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기조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녹지 지역은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하면 이게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좋겠죠. 비가역성이 있으니까요. 비가역성. 아무리 복원을 기술이 좋다고 해도 원래 그대로 돌리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국책 사업 및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훼손이 된다면 이렇게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 및 서울시 현안 사업과 같이 공공의 정책상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녹지 지역의 면적의 약 3.2% 그러니까 7.9 제곱킬로미터 범위입니다. 7.9 제곱미터를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가정한다면 한 변이 얼마나 될까요? 잠시만요. 그러면 한 변이 약 2.9km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약 2.9km, 3km 정도 되면은 요 면적이 한 7.9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니까요. 네, 표 4-8은 자연 녹지 지역 중 용도 지역 변경 검토 지역입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진짜 99.9% 정확한 정보라면 이 부분 뭐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죠. 다른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된다면. 네, 구룡마을 여기 그 일원동에 있는 그쪽 마을인 거죠. 그 강남 삼성병원 그 가는 길 쪽에 개포동 567번지 1원 이쪽은 면적이 28만 6,929제곱미터인데요. 구역 지정일은 2012년 8월 2일 날 됐고 그리고 여기 거의 그 모허가 판자촌이죠. 모허가 판자촌. 서울에도 아직까지 이런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합정동 쪽도 이렇게 강변북로가 흘러가고 뭐 여기 뭐 합정역이 있어가지고 이 주변 이렇게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데 여기 산등성이에 무허가 판자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집단 무허가 판자촌의 열악한 주거 환경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뭐 기사화도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갈산동, 양천구 신정동 여기는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은 33,844제곱미터이고요. 구역 지정일은 2012년 11월 8일 날 지정이 됐고 이제 자연 녹지에서 어떤 다른 용도 지역으로 바꾸겠죠? 뭐
만약에 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주거 용지로 바뀌어도 많이 땅값이 오르겠죠? 2011년, 네, 아까 주석을 보시면, 어디였지? 아, 네. 그래서 서울시 전체 녹지 지역 면적이 243.5제곱킬로미터인데, 요거를 한번 정사각형으로 한번 본다면, 이렇게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243.5를 루트로 나누면, 네. 한 변이,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가정을 한다면, 서울시 전체 녹지가 약 15.6km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15.6. 서울시 전체 크기가 이렇게 서울시를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가정한다면 한 변이 106 루트는 25km 정도 되거든요. 25km. 근데 상당 이렇게 따지면 뭐 만약에 5km로 둘, 셋, 넷, 50, 15, 20, 25 이렇게 본다면 15.6이면 한 이 정도는 녹지라는 말이죠. 그러면 넓은 거 아닌가요? 이게 15, 이게 15. 이 정도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고 서울시 전체 중에 한 이 정도는 녹지라고 합니다. 녹지. 그러면 아까 퍼센테이지를 한번 다시 볼까요? 3.2%? 아, 이거는 조정하는 면적이고, 네, 네, 그렇죠. 네. 이 정도 범위 안에서만 조정을 하겠다는 거고, 서울시 전체 크기가 25km라면, 지금 녹지 면적은 약 한 15 정도 되고요. 한 7.9면은 아까 한 변이, 네, 한 3km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 네.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게 시간이 사실 얼마 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끊어서 가야 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 챕터가 한번 바뀌니까요.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게 5장 생활권 계획부터 읽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탁군이었고요. 탁군. 네, 블로그는 혹시 오시고 싶으시면 블로그 네이버.com happytacky 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부르다 보면 그냥 탁이 이렇게 되니까요. 탁이 혹은 탁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5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